바디 프로필을 넘어서 뭐 시합 그런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 식단을 어떻게 크게 잡아서는 체중 한 4배 정도 탄수화물에 단백질은 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전체 기간을 따지면은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의아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쭈구TV입니다. 오늘은 스포엑스 내추럴 챔피언십에서 두 종목을 그랑프리 하신 이상환 선수님을 어렵게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함서진 피트니스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키랑 몸무게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71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니까 69.57인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몸무게는 비시즌 때는 72kg에서 4kg 사이로 유지하는 것 같고,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최소 66에서 68, 9 사이. 감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어서 한 5, 6kg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평소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중의 기복이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합, 이번 다이어트죠. 준비 기간이랑 체중 감량 정도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더러운 정크푸드 음식도 맨날 먹다가 그냥 그것만 빼주는 정도? 하루에 일반식 한두 끼 먹으면서 그냥 운동 강도를 좀 많이 올려서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관리를 해놓고 거의 한 달 남았을 때 그때 대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도 이제 미리 관리를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이어트는 시합 준비는 일단 지방 다 빼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방을 다 뺀 상태에서 짧게는 한 3주에서 한 5주 사이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지방이 좀 많은 상태에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수님께서는 미리 이제 3, 4개월 정도 전부터 운동량 늘리고 어느 정도 관리를 들어가다가 몸의 관리를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타이트하게 쪼는 거는 한 3주에서 5주 이렇게 진행을. 평소에 관리를 그러면 좀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네요.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쁘니까 이제 근무지에서 뭐 다름이나 이런 거 시켜먹을 수가 없으니까 수업도 많고 운동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고 거기서 이제 먹는 것만 조금 절제해주면은 알아서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강도도 많이 받쳐주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들이 하는 3kg, 5kg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넘어서 뭐 시합, 그래서 그런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식단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변화를 어떻게 주시는지 선수님만의 이렇게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평상시에 먹는 걸로만 먹고요. 이제 저는 뭐 고구마나 단호박, 감자 이런 걸 먹지 않고 백미로만 주로 먹고, 저는 이게 사람이 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매달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는 매일 오전 오후로 몸이 매일 바뀌어서 제 몸 상태 반응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뭐 기계처럼 오늘은 뭐 4분할 해서 뭐 가슴 뭐 등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또한 오늘은 뭐 150씩 뭐 이렇게 먹었는데 내일은 뭐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시합 준비 기간은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뭐 탄수화물 비중을 올리기도 하고 좀 진짜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잡아서는 체중 한 4배 정도 탄수화물에 단백질은 한 2.2배 정도에서 탄수화물을 줄인 날에는 단백질을 3.3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큰 틀로 잡으면은 한 체중 0.9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걸 봤는데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를 자주 드신다고. 그러니까 야채는 보통 어떻게 신경 써서 드세요? 야채는 개랑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는데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가 좋다고 해서 좀 먹는 편이고, 아니면 아몬드는 이제 초반에 조금 배고플 때 그냥 제가 백미만 먹다 보니까 흡수가 빨라서 그런지 이제 아몬드랑 야채로 조금 포만감을 더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백미 위주로 드시는데 완전히 양 같은 경우를 이제 정해서 드시기보다는 이제 컨디션에 맞춰서 몸에 이제 변화에 귀를 기울여서 식단을 유동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님만의 다이어트를 할 때, 시합 준비를 할 때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편이세요? 운동 초반에는 4분할로 크게 잡아가고요. 가슴 팔, 다음날 등 팔, 그 다음날 어깨 팔, 그 다음에 하체
이렇게 4분할로 가져가고 복근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5분씩밖에 안 합니다. 음식량 줄이지 않고 운동 강도를 올려서 이제 내가 잘 먹어도 체중이 빠지면은 빠질 때까지 계속 정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이제 밴딩 식단으로 탄수화물 절반 한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운동 강도는 더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의아우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3일 밴딩 4일 로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이어트 준비 기간에도 계속 그 실험을 계속 합니다. 염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이제 차차 늘려서 이제 알도스테론 상향 조치 해놓고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에는 이제 거의 물로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를 좀 많이 늘려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올리고 그런 식으로 루틴과 영양을 이렇게 같이 잡아갑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준비를 하지 않다가 다이어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대사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적게 먹어도 빠질 수 있는 몸 상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식단으로 굶으면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 강도로 이제 조금 태워주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 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식단을 계속 그대로 가기보다는 이제 정체기가 오면 밴딩도 해보고 로딩도 해보고 선수님만의 그런 거를 찾아가시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실 때마다 조금씩 방법이 또 달라지실 수도 있겠네요. 매년 매달 다르더라고요. 계속 실험을 하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분은 뭐 3-4시간 하기도 하잖아요. 유산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저는 진짜 유산소를 진짜 안 타요. 저는 진짜 안 탑니다. 유산소를 이제 뭐 초반에만 심폐기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2-30분? 진짜 길어도 40분? 한 번만 타고 운동도 초반에는 한 번만 합니다. 뭐 막바지에만 이중분할로 하고 유산소는 거의 안 타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는 운동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2번으로 늘리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뭐 한 번만 해서 운동 강도나 이런 걸 한 부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다이어트 막바지쯤 되면은 몸이 완전 이렇게 맛이 가 있는 상태여서 조금 그냥 소모시킨다라는 좀 물을 조금 몸에서 많이 잡으려고 오히려 막바지에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운동을 해서 소금이랑 이런 전해질을 잘 챙겨 먹음으로써 이제 몸의 수분 보유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이어트가 되다 보면은 약점 부위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 약점적인 부분을 뭐 오후에 소근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뒷다리가 약하다, 뭐 어디가 약하다, 그걸 조금 보완하는 느낌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합 다이어트나 장기간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간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시작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중요한 점들이 간단하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하는 건 매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비시즌 때 약점을 조금 보완하고 내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어떤 게 몸에 영양적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이것저것 조금 많이 보면서 장기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지 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조금 장기간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전체 기간을 따지면은 뭐 거의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쌓는 데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네요. 이제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운동을 그냥 하다가 3개월 잡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몸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계속 체크를 해서 선수님만의 루틴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그 시합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도 너무 강도 있는 근육의 갈라짐 다이어트를 이렇게 영상에서 봤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하체의 갈라짐이나 아니면 둔근까지 갈라진 그런 정도의 근육 강도를 위해서는 선수님은 어떻게 다른 분들이랑 그렇게 차별화가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별화는 뭐 따로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단순해서 그냥 강도 있게 운동할 때 하고 집중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해당 부위에? 네, 이게 해당 부위도 그렇고 그냥 운동 전체의 흐름을 운동 강도와 집중만 해준다면은 뭐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다이어트만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정도의 이제 하체 강도나 둔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엄청 집중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똑똑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위를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인 다이어트가 들어가기 전 이제 비시즌 아니면 다이어트 몇 달 전에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대사량을 올린다든지 실험을 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탄수화물 구성, 뭐 단백질, 지방 구성 같은 것도 잘 몸에 맞는 거를 확인을 해야 하고 네. 운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몸에 대한 구조물에 맞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골반 모양, 뭐 쇄골 모양, 뭐 상견인지 하견인지 중견인지 뭐 기능들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보고 본인의 약점을 비시는 때는 보완하는 그런 느낌으로 단순하게 근력이 아닌 근육 모양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첫 시합, 첫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시합이나 아니면 첫 다이어트를 할 때 선수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운동은 일단 구력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게 설명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도 네네.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그게 노하우도 생길 거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열심히 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해서 사실은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잘하려면은 스스로 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는 게 훨씬 빨리 가고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인터뷰 일단 다이어트 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후에 대한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 다이어트 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한 선수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